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주제가 초연결 사회입니다. 네. 지난 주말 있었던 그 KT 화재 네. 두 분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어요? 저는 그때 해외에 나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저도 장관명 뭐 작가는? 사실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구로구 사는데요. 아, 거기까지는 피해 없었나 보더라고요. 네, 네. 네. 그 주변 분들은 많이 피해봤다는 네. 얘기 들었죠? 제가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내면 답신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인터넷이 접속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답신을 예. 못 하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연결을 했는데 본인이 카페에 나와서 이제 저한테 답신을 했는데 그 인터넷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KT에 불이 나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놀랬죠. 제가 아는 사람은 그쪽 지역에서 세 사람이 아마 식사 약속을 했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그 식당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 두 사람이 있었대요. 네. 전화로 알려주려고. 전화로 네. 알려주든지 그렇겠죠. 보통 아니면 지금 뭐 그렇죠. 대체로 뭐 길찾기 뭐 이런 네. 거 해가지고서 그걸 알아서 가려고 오니까. 했는데 이게 다 먹통이 되니까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한 1시간인가 늦게서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정도면은 좀 귀여운 에피소드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뭐 뉴스 보니까 119에 연락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좀 고생을 하신 분들 많고 예. 또 그중에 또 돌아가신 분까지 계시다고 그러니까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 안 돼가지고 장사 못 하신 분들. 네. 그것도 큰 치킨집이 일이죠. 예. 지금 치킨 배달이 안 돼가지고 네. 지금 전부 다 폐기 처분해야 될 그런 또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제 이걸 제가 초연결 사회라고 이게 이야기를 한 것이 과거에는 휴대전화도 없었지만 네. 휴대전화 나온 초창기 때는 다들 그래도 집 전화가 또 따로 있고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TV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안테나를 통해서 네네. 보기도 그렇죠. 하고 예. 다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휴대전화, TV 그리고 집 전화 없는 분들 많잖아요. 두 분은 집 전화 있으세요? 저는 집 전화는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썼어요 지금까지. 제가 뭐 한 전화세도 내고 있는데 쓴 적이 없어요 그걸. 전화를 한 적도 없고 걸려온 적도 없고 오는 전화도 없어요? 오는 전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 대부분도 휴대폰으로 걸려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그래도 혹시 가끔 가다가 예. 여론조사하는 전화도 왔는데 예. 요즘 여론조사하는 전화도 집 전화로 안 옵니다. 교수님은 전화기는 설치는 해놓으셨습니까? 설치는 있는데 뭐 까먹고 있죠. 전화기가 있는지도 잘 모르죠. 장관병 작가는요? 아니 저는 회선은 있는데 전화기 자체를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거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제 경우가 회선은 이제 살아 있고 네. 집 전화를 설치를 했는데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 단독주택은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2층, 1층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전화벨 소리 울리면 막 뛰어가서 받아야 되는데 받고 나면은 필요 없는 전화예요. 네. 무슨 그렇죠. 광고 전화거나 여론조사 전화거나. 그래서 아예 전화기를 떼버렸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의 통신을 그냥 다 일원화 시켜가지고 예, 손바닥에 예. 들고 오는 그걸로 그냥 TV도 보고 뭐 그러니까요. 인터넷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히면은 그냥 아주 차단이 되어버리고. 사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사고지만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제 제가 뭘 느꼈냐 그러면 뭐 이렇게 그 재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들 중에 보시면은 뭐 비상생수를 뭐 구비해 놓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반드시 보시면 라디오가 하나 있잖아요. 예. 네. 이번에 왜 라디오가 필요한지를 절실히 알게 됐다고 제 지인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TV도 안 나오고 그리고 또 뭐 전화도 안 되고 네. 이러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라디오가 있으면 라디오를 켜면 이제 라디오에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라디오도 또 디지털 라디오. 스마트폰에 그 어플리케이션 통해 듣는 분들 네. 많은데 그건 안 되는 그거 거죠. 갖고 안 되고 네. 건전지 끼는 건전지 그 끼는 라디오가 옛날식 있어야 라디오. 돼요. 예, 아날로그식 라디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네. 라디오 방송에 적합한 내용이네요. 라디오 역시 이런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한 10년? 그렇죠. 10년부터 시작됐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 10년 최근에 쯤. 와서 가속화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렇죠. 이제 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이 스마트폰은 단순하게 전화기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거는 이제 컴퓨터죠. 온 것이고 또 단순한 컴퓨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뇌와 연결되어 있는 기계, 뭐 AI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 이 휴대폰 자체가 뇌죠, 뇌. 뇌를 보여주는 거죠. 마음을 들여다보이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안에 모든 사생활과 모든 기록과 이런 게 다 담겨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재밌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무슨
뭐 경찰 법과 관련된 일에서 무조건 휴대폰을 없애라.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그것이 뺏기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들통나는 거죠. 요즘 압수수색하면 예, 일단 휴대전화부터 휴대폰을 무조건 가져가니까. 그거부터 가져가잖아요. 포렌식. 다 복원해내죠, 그러니까. 저는 스마트폰 관련해 가지고 들었다기보다는 초연결 사회라는 말을 뭐 사물 인터넷이라는 용어 많이 예, 쓸 때 예. 들었습니다. 이번에 근데 사물 인터넷 얘기 그 사물 인터넷의 위력이랄까 위험을 깨달았는데 그 주차장의 자동 차단기가 아마 맞아요. 신용카드로 주차 요금을 네. 결제를 해야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인 차를 못 주차장이 있나 보더라고요.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고 난 지역에 차를 못 뺐다는 겁니다. 아, 이게 굉장히 저는 약간 섬뜩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냉장고가 뭐 인터넷이랑 연결이 된다. 보일러가 인터넷이랑 연결이 된다. 그리고 그 보일러의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밖에 없다. 네. 이러면 만약에 인터넷이 그 지역이 못 쓰게 되면은 그렇죠. 기름도 있고 보일러도 있는데 온도를 못 올려가지고 벌벌 떨고 더 큰 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엘리베이터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뭐 주차장 차단기 안 올라가면요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갇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화기 안 터질 때. 네. 그러니까 너무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도 예. 편리하긴 하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은 사소한 어떤 그런 문제가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이제 크죠. 하나만 멈추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네, 모든 걸 멈춰버리는. 멈춰버릴 수가 있죠. 네. 이게 연결이 많이 된 거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연결 구조가 좀 취약한 것 같아요. 어디 하나만 끊는다고 그 일대가 동시에 그렇게 시스템이 멎는다는 게 그렇죠. 그 시스템 설계할 때 뭔가 좀 구조적으로 좀 잘못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 이제 자세한 이제 통신망 구조 뭐 이런 것뿐 아니고요. 우리의 그런 재난에 대처하는 사회 시스템 자체도 조금 너무 취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KT 통신망이 지금 뭐 이렇게 불에 타가지고 예. 작동이 안 된 건데 예. 이거 얼른 뭐 SK나 다른 통신사 통신망을 이용하게 했으면 그렇게 119, 112 정도는 뭐 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사에도 났지만 지금 KT와 관련 이 회선을 네. 설치했던 분들은 사실은 이거는 케이블을 묻어야 되잖아요. 네. 묻고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 구조조정으로 다 직장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아닌데. 새로 이렇게 고용되신 분들은 이 하드웨어적인 것을 전혀 모른대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초연결과 관련된 이 모든 소프트웨어가 멈춰버리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지금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겪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도대체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인재인 측면도 있는 거죠. 이게 취약한 게 공간적으로 수평적으로 취약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그렇죠. 시간적으로 서사적으로 취약한 것도 있군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계했는지 설계한 사람을 지금 찾을 수가 그분들이 없는. 다 이제 직장을 안 다니고 계신 거죠. 지금 그렇군요. 그 고치는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집에 TV 들고 가서 전파상에서 고치기도 하고 그렇죠. 라디오 전파상에 가서 고치기도 하고 했잖아요. 네. 요즘 컴퓨터나 휴대전화 고장 나면 누가 고칠 수 있어요, 직접? 고친다기보다는 요즘은 그냥 바꾸죠. 그러니까 이게 삶의 패턴이 예. 굉장히 소비주의적으로 바뀐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것뿐만 고쳐서 아니라 쓴다기보다는 그것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물에 굉장히 의존하며 사는데 그렇죠. 사물이 고장 나면 고칠 능력은 점점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기술의 엘리트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몇몇 사람들만 그것을 고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지난 정권부터 이제 코딩을 배우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 학교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코딩 중학교 네, 학생들한테 필수로 지금 중학교 코딩을 배우고 1학년들 있어요. 코딩 교육이 의무화됐어요. 네, 지금 중학생부터 지금 의무화 됐나요? 예. 우리 일단 대학교는 지금 교양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죠. 음흠. 코딩을 배우는데 뭐 코딩을 배우면 아예 모르는 것보다 낫겠죠. 하지만 과연 이제 그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 될까? 그건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게 어떤 논리력을 가르치려고 학생들한테 그거를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진짜 이런 어떤 IT 재난 이런 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려고 실무적인 그런 그렇지는 용도입니까? 않고요. 재난 대처는 아니고요.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논리적 그리고 창의력 네.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버드에서 이제 시작된 아니고요. 하버드에서 이제 코딩을 교양으로 가르치는 뭐 그런 주장이 있어가지고 예. 이게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좀 코딩 교육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제 한국처럼 너무 이공계 또는 뭐 문과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나눠져 있고
아예 뭐 이렇게 이공계와 문과 자체가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코딩을 가르치는 것도 이해를 높이는데 뭐 아예 무용하다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이 됩니다, 사실은. 뭐 코딩 교육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조금 아까 이태광 교수가 언급한 기술 독점. 네. 그렇게 되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점점 기술 독점 현상이 강화되고 그로 인한 부의 양극화도 심화될 것이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자리도 잃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위협으로까지 이야기가 좀 전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요즘 잘 안 나오는데 원천 기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원천 기술. 사실 이게 이런 초연결 사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도 원천 기술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 또는 뭐 기업들은 사실은 굉장히 독점권을 행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당연하죠. 계속 이제 그걸 개발하고 예. 또 거기에 관한 로열티를 받고 이러면서 이제 지적 재산권을 또 행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될 수가 굉장히 있고 그래서 일단 불평등이 이제 발생하겠죠. 이런 기술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이처럼 이제 금방 말씀하신 수리와 관련돼서도 몇몇 사람들만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재난 상황이 왔을 때 이제 인류 전체가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기술 격차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뭐 인터넷이 안 되고 뭐 스마트폰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다 이런 사례들을 보니까 아니 그럼 지금 인터넷을 쓰기 어려워하고 뭐 스마트폰을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은 평소에 얼마나 불편이 클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약간 엉뚱한 생각을 해봤는데 요 통신구 화재 있기 며칠 전에는 또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가 문제가 돼가지고 한국 인터넷 서비스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삶에 굉장히 위험을 끼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고 이게 국경을 많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문제가 생기면 한국에서 피해가 생기고 또 한국에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에서 만드는 휴대폰에 무슨 보안 결점이 있으면 미국에서 또 누가 피해를 보겠죠. 이게 마치 무슨 질병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염병처럼. 네,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는 할 수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험이 있는 요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요. 세계보건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전염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공유를 하고 최신 정보도 공유를 해가지고 여러 국가가 동시에 대응을 하고 있죠. 맞아요. 어떤 그 정보기술, 이 테크놀로지의 위험에 대해서도 이게 이미 초국가적인 위험이고 실제로 지금 작은 통신구 하나만 불이 났는데도 이렇게 큰 위험인데 뭐 큰 사이버 테러가 나면은 정말 국가적 재난이 될 수 있다 이걸 느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거 지금 뭐 국제기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으면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있으면 조금 더 기능을 세계보건기구처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제 기억엔 그런 세계기구는 없는 것 같은데요. 뭔가 뭐 기술자들의 뭐 없겠죠. 기부 정도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좀 재난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우리가 관리를 해보자 세계적으로 그런 아이디어 좀 누가 한번 내지 않으면 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그것도 이제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기술의 발달이 어떤 사법의 어떤 그런 범위와 이제 좀 충돌하는 것도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윤리적인 어떤 기준과 이 기술의 발달이 사실은 이제 어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기준 자체를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허가가 안 나오고 있는 드론 같은 것도 그런 예고요. 드론도 사실은 기술 개발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시스템으로 지금 주문을 하게 되면 아마존에서 그냥 배달을 해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보스턴 로보틱스 같은 데서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로봇가 지금 거의 지금 살아있는 생물처럼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개발돼가지고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기존에 있는 그런 이 서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마존 같은 경우 지금 이미 창고에서 로봇을 사용해서 물류를 지금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사실 나중에 가면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도 좀 그런 기구에서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뭐 사이버 테러가 뭐 어느 나라에서 금지돼 있다고 해도 그 되는 나라에만 해커들이 가가지고 그게 불법이 아닌 나라에만 가가지고 하면은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또 이렇게 지금 이제 그 보건이랑 이거를 좀 비유를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우리가 세계보건기구도 있지만 어린이들한테도 위생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럼요. 우리가 이 인터넷 어떤 정보통신 기술에 대해서도 기초 위생? 기초 안전관리? 이런 개념을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뭐
비밀번호 뭐 잘 관리하자 예, 이런 게 아니라 예. 진짜 근처에 어떤 아까 뭐 라디오를 구비해 놓으라는 것뿐 아니라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 연락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보급을 해야 될 요즘 시대의 좀 상식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이태광 교수가 얘기한 기술 발전 또 뭐 AI, 로봇 이런 세상에 대비하기 위한 법 제도가 미비하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해왔던 얘기인데 그렇죠.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장강명 작가가 지적한 것처럼 그런 법 제도적 그 준비를 해나가는데 위험에 대비하는 재난 맞습니다. 상황에 대비하는 이것도 꼭 좀 필요하다 그런 거죠. 이게 앞으로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올해 이번 그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증언하시기를 공중전화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네. 공중전화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지금 공중전화 어떻게 보면 박스도 거의 없어졌어요. 박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없고 있어도 가서 보시면 대부분 고장이 나 있고. 아이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비상전화를 할 수 있는 수단들도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KT에서 불이 나가지고 예. 잠깐 뭐 혼선이 있었다가 아니라 예. 상당히 많은 교훈을 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이런 초연결 사회가 주는 위험에 대비하자. 그리고 또 초연결 사회가 이렇게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러다 보면 왜 자연으로 돌아가 버리자. 그렇죠. 뭐 이런 어떤 이런 아예 휴대전화 없이 살아보자. 뭐 네. 이런 움직임도 조금 더 가속화될 수도 있을 것 장 같아요. 작가님은 카톡 안 쓰시잖아요, 근데. 제가 좀 구형 전화기를 써가지고 카톡을 못 썼는데요. 최근에 전화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 되긴 합니다. 잘 안 쓰긴 합니다. 근데 안 써봐서. 그 뭐 이렇게 초연결 사회가 연결이 많이 돼 있는 게 피곤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이랑 뭐 스팸 메일 같은 거 연락 자주 오고 뭐. 네. 답신 안 하면 돼요. 네, 좀 이렇게 적당히 좀 연결을 좀 끊고 가끔 이렇게 좀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한데 초연결 사회 안 좋은 게 또 그거 같아요. 정말 24시간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제는 외국에 나가도 네. 변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너 왜 로밍 안 해갔어? 이런 소리나 듣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스마트폰 전원을 꺼버리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꺼버렸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왜 전화를 안 받느냐.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예전에 해외에 나가면 네. 로밍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뭐 전화를 안 받는다 이런 핑계가 생겼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나가시면 국내 요금하고 똑같아요. 요것도 국제기구 만들면은 좀 논의 좀 아니 해봐야겠습니다. 이제 그 전화기 꺼놓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전화기 꺼놓고 왜 껐느냐? 그럼 나는 초연결 사회의 그 공포 그렇죠. 때문에 껐다. 이제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해야 말할 수 되는 있는 거예요. 거죠. 의지적인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거죠? 자, 리엔장의 금요살롱이었어요. 경희대학 이태광 교수, 소설가 장강명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